또 이게 이제 선진화 포럼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포커스를 우리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라고 하는 쪽에 좀 더 저는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 그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연두 각 부처 계획 발표할 때 올해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지금까지는 52만 호, 또 50만 호 이런 수준을 언제까지 제가 중간에 자료집에 보시면 90년에서 2002년까지는 52만 호가 원래 목표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에서 2012년은 48만 호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3년에서 2022년까지는 연간 39만 호로 사실 목표를 낮췄습니다. 우리 신규 주택과 연관된 그 수요를 계산할 때는 신규 가구 수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멸실 주택 수가 몇 호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그 목표치를 대략 수요에 대한 숫자를 뽑게 되는데 우리의 현재 나온 수치를 보면 2015년에서부터 2035년까지 매년 신규 증가하는 가구 수를 2015년에 25만 호, 2035년에 9만 호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만 호 멸실이라고 치면 통상 한 35만 호에서 19만 호 정도로 이렇게 우리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수요를 뽑아내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39만 호 목표치는 적정한 수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실 주택 공급 실적으로 얼마가 잡혔냐면 76만 5,328호의 사업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39만 호라고 하는 수치에 비해 본다면 근 2배 가까운 숫자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주택은 지금 현재 건설한다 그래서 바로 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의 그 생산의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2, 3년 뒤에 입주 시점에서도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러려면 추가적으로 사실은 수요가 뒤따라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 추가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인구나 가구 숫자, 가구 수의 증가 또는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뒤따라줘야 될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2, 3년 후에 지금의 이 상황들을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본다 그러면 저는 그 이번에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리스크와 리턴. 그러려면 정말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 신호등은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근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심대출 또는 손익공유형 대출, 수익형 대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시장 금리보다도 과도히 어떤 낮은 정책들, 금리를 가지고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와 그에 상응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과 그런 주택 주거 소외 계층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뒷바짓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처럼 또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그 외 여러 현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에 상응한 프리미엄을 부과를 해야만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도 결정이 될 것이고 그래 리스크에 따른 리턴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분양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주택 건설을 위해서 과거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주택 건설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산업대출, 경제를 일으키는 데 쓸 돈도 모자랐기 때문에 주로 청약제도라든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저축한 돈을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건설을 해왔었습니다. 주로. 그렇지만 그런 선분양 제도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분양할 당시의 경기에 의해서 사실은 과열이 일어날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업체가 선분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땠죠? 나도 이 좋은 열기를 마지막 타야지 해가지고 대거 물타기식으로 사실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 주택 공급에 있어서 변동폭을 너무 크게 만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선분양에만 의존하는 주택 공급 방식들 자체가 사실 바뀌어야 저는 이 변동폭을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처럼 무조건 대량 공급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과도기 중에서는 주택은 소유에서 지금은 이용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법이라든지 제도 측면에서는 소유에 다들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억 전세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3억 또 심지어는 뭐 3억 이하에 되는 그런 주택들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들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까요? 주택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지역자원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자원세는 우리의 뭐 학교나 도로나 기반 시설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전세입자들은 그와 연관된 세금은 사실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도 주택 관련 연관돼서는 사실은 내가 똑같은 그 기반 시설들을 이용하고 하는데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일부 집을 살 수 있는 아까 뭐 고가의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이분들이 건전한 자가 소유로 사실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오히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겠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고액의 전세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정 부분은 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